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시작하는 코너 남배우의 스타워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코너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별들의 전쟁 뭘까요? 소위 이제 민주운동 등을 통해서 감옥가게 된 별을 단다고 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뭐 중장, 소장, 중장, 대장, 대원수까지 15개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국회의원들의 문제도 많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586들이 소위 너무 해먹었다. 정치권에 간 사람이 사실 소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단히 폄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역으로 실질적으로 또 뭐 의제 설정이나 별로 정치 발전에 도움 못 되고 오랫동안 국회의원만 했던 386도 많죠.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화 시대를 이끌었던 이름 없는 별들의 얘기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 개별 사건들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 별들을 소개하는 동네 별들이 많죠. 그래서 스타워즈라고 명명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장소가 묘하지 않습니까? 뒤에 뭐가 보이죠? 예, 욕조입니다. 욕조였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아시다시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월 14일 날 책상 척치 하고 죽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한열 열사 연세대 학생 시도 중에 사망을 하죠. 철단에서. 그래서 6월 항쟁이 소위 일어나죠. 87년. 지금 이제 헌법체제죠. 근데 이제 그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것이 남영도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여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때 느낌도 생각이 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욕조가 이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네요. 예. 꽉꽉꽉. 이게 뭐냐? 욕조에 물바다. 공포스럽습니다. 뭔가 불어야 됩니다. 안 불면 진짜 무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과 비슷합니다. 약간 어둡고 이러면서 또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나옵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자기 자식 걱정하고 짧게 시켜먹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야 이거 물 받으니까 전부터 겁나네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근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얘기는요. 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8년 10월 26일 소위해서 빵야 박정희가 죽은 날이죠. 그날 아마 날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대구지방검찰청은 경북대 영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이 정거농성을 하게 되고 그때 새로운 방식을 써서 500여 명이 시위를 하면서 그중 시위군 중에서 사실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검찰청을 점거하는 윤석열이 얼마 전에 방문했던 바로 대구지검입니다. 검찰청을 종로농성했던 학생들의 이슈는 뭐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광주학살과 5공화국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검찰로서 뭘 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꽃다발 갖다 주고 하는 게 참 가만히죠. 그리고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검찰이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는데 뭐 추억 개성하고 좋아하고 대권 행보 보이고 이런 게 웃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33년 전 사건이죠.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시위를 주동하고 있었고 11명의 친구들이 선거농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하게 되는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MBC에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백전 앵커가 좀 중간에 잘렸습니다만 한 20초 정도 되는 영상이 그래도 있더라고 당시 현장 상황. 예, 그걸 한번 보시고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계속 은은하게 여기서 물고문 당하는 겁니다. 군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임군과 함께 중간 연락책인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기획부장 남태우 군을 긴급 수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서인찬 군 등 연행학생 11명 전원을 공영건조물 파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묘하게도 저는 몰랐는데 정말 30몇 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더군요. 그때 이제 배경이 왜 그렇게 됐냐면 경북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자 대구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이라고 임채도 군이 있었죠. 제 뭐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이후에 사회학 박사까지 해서 뭐 과거사위원회나 이런 쪽에 가서 굉장히 그 공적인 의미 있는 연구자 활동으로서 또 조사관으로서 활동도 많이 했던 훌륭한 친구고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경북대 영남대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남대 학생들은 경북대 학생 임채도 학생한테 소식을 듣고 이 소위 말해 이 작전을 펼쳐갔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안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영남대 학생들에게 너 이거 어디서 듣고 왔어? 라고 물었겠죠. 그때 소위 말하는 보안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희생플라이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이미 그 전에 이제 10월 18일경에 시위를 통해서 지금도 뭐 영남대학교가 영남대학교가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재단 최출시 지금 뭐 사법 처리돼야 될 사람이 총장이 또 되고 난리가 났죠. 학교 재정 파탄되고요. 그렇게 이제 친박재단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이제 박근혜 재단, 박근혜가 이사로 있었고 이런 재단이 영남학원을 퇴출시키고 거의 뭐 20여 년간 관선인사 체제를 있었죠. 그래서 그때 민주화의 성과로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총장 직선제를 우리가 성취해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이미 수배가 돼 있었던 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곧 뭐 제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한테 보안선을 맞춘 거죠. 그러면 제가 죄를 다 뒤집어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 계획상으로 그로부터 16일 후가 되겠네요. 26일이니까 11월 11일 날 전두환 방화사건으로 들어가게 되죠. 제가 그때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을 제가 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 11명의 학생들 중에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층에서 뛰어내려서 허리를 다친 친구도 있고요. 저도 뭐 그 현장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또 유시민 전 장관이 있죠. 외사촌 동생인가요? 아마 그 서모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집안도 유서 있는 집안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대단히 큰 일로 아주 비화됩니다. 이 사건이. 정경호성을 굉장히 이제 그쪽의 언론에서 성동격서 전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쪽에서 고함을 지르고 뒤쪽을 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앞쪽에 법원에 가서 등기 때려왔다 뭐 서류 때려왔다고 위장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세파트로 갑자기 나타나서 정권홍성해 보니까 완전히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 승리를 하고 또 예전에 정권홍성 방식은 정권홍성 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대로 소위 말하는 역사의 희생 플라이를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500명이 시위를 하면서 하는 방식이었고 나머지 500여 명 남은 군중들은 도심시로 연결시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불과 몇 미터 지나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국민의힘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름 맡겼죠. 그 당시에 민주정의당, 민정당 도지부, 경상북도 도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우들이 여당 책임이니까 당신들이 그 광주학살과 오공비리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니냐 라고 막 항의하면서 돌을 던지고 발표를 던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과 또 몇백 미터 안 가면 대구 MBC가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언론은 도대체 왜 보도를 똑바로 하지 않느냐, 왜 전두환을 처벌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비판하면서 지금 새로진 건물입니다만 예전에 쭉 가면 이제 초소가 있고 작은 건물이 있던 대구 MBC입니다. 거기에 이제 화염병을 던지고 또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시 500명 주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열렬한 학우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왼쪽으로 틀어서 또 쭉 내려갑니다. 도심으로까지.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뭐 종로에서 대학로 정도 거리 좀 될 겁니다. 다 해도. 그래서 가다 보니까 대구시 경찰청이 있습니다. 이거 공부 독재 말이야. 하수인으로 경찰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응? 어떻게 독재 하수인으로 살 수 있냐. 라고 해서 발병을 던지면서 시경을 소위 타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옆으로 돌아가면 조금만 더 직진하면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대구 미 문화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예전에 이제 민주화운동에서 70년대 우리 선배들이 억울하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던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구 민문화원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알려진 거는 뭐 북쪽에서 한 일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인가 한 분이 또 사망도 했고 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컸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쪽에 사지도 않았는데 민주화운동 세력이 일망타진당했던 그런 깊은 역사도 있네요. 80한 1, 2년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민문화원에 가면서 미국은 광주학살에 대해서 왜 묵인 방조했느냐. 당신들은 전혀 인권을 주장하면서 왜 군부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묵인 방조했는가라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형판을 들고 우리 마지막 열혈 학우들이 길 건너편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으로 들어가서 정리 집회를 합니다. 소위 오늘 집회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미문화원 형판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1타 5피가 됩니다.
검찰청 점거, 여당 도지부 타격, 그리고 MBC 타격, 대구 시경 타격, 대구 미문화 현판 불기록 이렇게 해서 1타 5피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 1면에 당시 노태우가 대구 사패 유감이라고 1면에 그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대구 사패 무슨 일이 이렇게 크게 났나? 보니까 검찰, 여당, 언론, 경찰, 미국 다 건드렸거든요. 난리가 났죠. 덕분에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살짝 보셨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재단을 몰아내는 걸로 이미 수배가 돼서 현상금 얼마를 많이 썼죠. 그러다가 이 건으로 현상금 300만 원 당시 33년 전에 거의 간첩급으로 됐습니다. 저는 아니 이거 옳은 소리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했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16일 뒤에 이제 전두환 방화로 제가 탈락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에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민생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현상금 300만 원 쓰시라. 그러니까 그 담당 형사가 아니 자기가 불질러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탈 수가 없다. 안타깝다. 좀 쓰시라. 했더니 그분이 이제 경남 합천이기 때문에 정치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뭘 알겠니까 촌형사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하면서 자기가 아무 사회적 감정이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감옥 나오면 연락해라.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형사분을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40대면 한 70, 아직도 살아계시겠죠? 혹시나 그 당시에 합천경찰서 합천에서 잡혀서 조사를 거창경찰서에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난 건 합천인 것 같은데 합천에 있는 형사분인지 헷갈리네요. 그건 진주교도소로 갔는데 혹시 아시는 분, 서부 경남에 사시는 분 중에 그 당시에 33년도 1988년 11월경에 그 경찰 형사 하시던 분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이든 댓글이든 좋습니다. 자, 이건 여담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1988년 10월 26일에 일어났던 대구검찰청 점거농성 사건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공권력이 정당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했던 아주 그 기념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1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유명을 달리는 친구도 있고 몸이 좋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도 중간중간 연락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만난 친구도 많습니다.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배우의 스타워즈에서는 그의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 소위 말해서 586 세대들이 공부는 안 하고 대모만 하다가 권력을 당하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것저것 대기업에서 다 해먹지 않았느냐 라는 폄훼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 가서도 물론 잘하신 분도 있고 우리 기대치 못 미친 분이 솔직히 더 많았죠. 그럼 객관적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러나 그때 일했던 많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숱한 잊혀진 별들의 노고와 그들의 고생과 헌신은 우리가 우리 역사의 자양분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도 제 주변에 동네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전 사실 친구들이 대부분 주변에 비전과자보다 전과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에피소드, 당시에 또 사실 또 재밌는 사건도 봤거든요. 아니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일 다 버렸는데 이 사람이 홍방을 물론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사건들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곁들이시면서 여러분들도 역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중파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살아있는 생생한 그들의 얘기들을 한번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과연 어떤 사건을 할 수 있을지 제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막걸리 토크를 통해서라든가 한번 들어보면서 왜 들어갔어? 몇 년 살았어? 물어보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에 너시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가
소라 소라 부르는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